안녕하세요. 슬란입니다. 오늘 에어비앤비 부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낮에 이 이메일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에어비앤비 호스트라면 모두 다 이 이메일을 받았을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돼서 2019년 7월 1일부터 한국 내 숙소에 트리포스트 게스트에게 부과되는 서비스 수수료의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의미냐를 가지고 오늘 막 다들 깜짝 놀랐거든요. 왜 갑자기 부가세 얘기가 나오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에어비앤비 소득이 노출되는 건가? 내 숙소가 혹시 리스팅에서 삭제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요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에어비앤비는요, 여기 서비스 수수료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된다라고 됐습니다. 서비스 수수료라는 건 무슨 얘기죠? 숙박비가 아니라요. 숙박비가 아니라 에어비앤비의 수수료.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호스트한테 3%의 수수료를 가져가죠. 그리고 게스트에게는 한 12% 정도? 근데 그 에어비앤비 고객센터에는 사실 0에서 20%까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0%인 경우는 저는 못 봤고요. 예, 수수료가 각각 다르게 보통 한 12% 정도라고 얘기하죠. 12% 정도의 거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되게 어려운 얘기가 뭐냐면 호스트가 단 호스트가 검증된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 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일단은 요 얘기를 찾아봤어요. 뉴스를 좀 찾아봤거든요. 음, 자, 작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구글 같은 이런 그 글로벌 IT 기업에 부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가 작년에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2018년 12월 뉴스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그래서 해외 디지털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고 작년에 이미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돼 있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에어비앤비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들한테 부가세를 내겠다는 게 아니고요. 에어비앤비가 호스트나 게스트한테서 가져가는 수수료에 대해서 10%의 부가세를 낸다는 얘기죠. 근데 다만 이렇게 밑에 나왔죠. 다만 개인과 소비자 간 거래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키로 합의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기업이면 부가세를 안 낸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뉴스 갖고 와볼게요. 요거는 이제 며칠 전 뉴스입니다. 6월 20일 뉴스인데요. 시사위크. 작년, 지난해 11월 박선수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그쵸. 서비스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기 돼 있는데 여기 보죠. 구글을 예를 들었는데요. 구글 플레이 앱 판매 매출이 5조 원이 넘는데 구글의 세금은 200억 원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가세를 내게 돼 있다라고 되는데요. 이 변화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과 고객 간, 기업과 개인 간 거래에 한정되고요. 어,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도 포함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탓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7월 1일부터 구글 얘기가 여기 나왔는데요. 7월 1일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제공하지 않는 제품 구매에 대해서 10%의 부가세를 추가한다. 즉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비자는 수수료가 10%를 더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업자는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다시 볼게요. 다시 그 에어비앤비가 보내온 메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서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라고 돼 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단 호스트가
검증된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앞에 기사를 보시니까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한데 사업자한테는 10%의 부가세를 안 받고 개인한테는 10% 부가세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이게 제가 커피 마시고 커피 플랜트라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받은 영수증인데요. 제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죠. 근데 아메리카노 하나, 로얄 밀크티 하나 이렇게 마셨을 때 총 8,500원을 제가 카페에 지불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772원이 부가세로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개인 카드로 결제를 했든 뭐 법인 카드로 결제를 했든 부가세는 똑같이 나가게 돼 있는데요. 이런 이제 온라인 그 해외 IT 기업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이 772원이라는 부가세를 개인은 내고 회사는 안 내도 된다.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안 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합의가 됐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래서 검증된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많고 많은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그 많고 많은 호스트들이 누구는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것이고 누구는 안 했겠죠? 뭐 저 대다수가 안 했겠죠? 그거를 그러면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에어비앤비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수집을 하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쵸?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지 아닌지를 전체 호스트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죠. 에어비앤비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게스트가 숙소를 결제할 때 내는 수수료. 또 하나는 호스트가 자기 방을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판매할 때 받는 수수료. 그러니까 호스트가 에어비앤비에다가 자기 방을 판매를 하면서 내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 돈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안 받을 순 없고요. 당분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업자 등록번호 수집에 대해서는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도 모든 호스트에게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시점에 대해서 모든 호스트에게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모든 호스트들은 내가 사업자인지 아니면 개인인지를 알려야 되는 시점이 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7월 1일부터는 게스트 서비스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게스트가 지불하는 최종 금액도 그만큼 인상됩니다. 라는 게 요 메일 내용입니다. 여기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부가세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렇게 부가세를 냈잖아요. 사실 부가세라는 거는 소비자가 내는 거고요. 소비자가 내죠. 제가 772원에 부가세를 이렇게 냈잖아요. 그렇지만 이 772원을 사업자는 사실은 이 돈을 받아 갖고 있다가 8,500원의 매출에 대해서 772원의 부가세를 잘 모아 가지고 있다가 일반 사업자라면 1년에 2번, 그리고 간이과세자라면 1년에 한 번 해서 요거를 내게 돼 있죠. 나라에 대신 내는 거예요. 제가 커피 한 잔 사 먹을 때마다 부가세에 대해서 제가 혹시나 모르실까 봐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제가 커피 한 잔 사 먹을 때마다 밀크티 한 잔 사 먹을 때마다 772원을 따로 갖고 있다가 국세청에 돈 내는 건 되게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자가 이걸 모아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옆에 써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 커피 플랜트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1000잔, 로얄 밀크티를 1000잔 이렇게 팔았다고 하면 850만 원의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77만 2천 원은 이제 부가세로 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업자가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고 사업자는 그거를 받아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에어비앤비 이메일 보시면 이제부터 7월 1일부터 소비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는 그 게스트죠. 게스트가 내는 수수료에 10%의 부가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 모아서 에어비앤비가 납부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에어비앤비가 세금을 낸다기보다는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세금을 내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기사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이렇게요. 그러니까 소비자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해외 사업자의 책임감이 뭘 더 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 부담만 그쵸, 결국은 소비자가 내는 거잖아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시행이 됐지만 결국 부가세를 내는 것은 구글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건 구글을 예로 들었으니까 이 기사에선 이렇게 나오는데요. 구글이 아니라 이제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숙소를 예약을 하는 소비자가 결국은 10%의 부가세를 내는 거죠. 에어비앤비가 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호스트 수수료 3%에 붙는 부가세는 나중에,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당장 때릴 수가 없어요. 아까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개인과 에어비앤비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가 되고요. 기업과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업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려면 그 많은 호스트들이 이 사람이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당장 못하니까 요거는 나중에 하겠다라는 게 에어비앤비 얘기고요. 그리고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거. 게스트 수수료 12%인데 이거는 그 변동이 있다고, 이 정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은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죠. 여기에 붙는 부가세는 7월 1일부터 당장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숙소가 우리 집 주변에 모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방을 판매하지 않는 모텔하고 내가 경쟁하는 입장이다. 라고 하면 방값을 약간 낮춰야 되겠죠. 10%의 부가세가 7월 1일부터 붙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호스트 수수료 3%에 붙는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할 얘기가 있어요. 요거는 이거랑 또 상관이 있거든요. 요 기사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요. 1월 9일에 정부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때는 이제 뭐 내국인 숙박을 뭐 한다, 내국인 숙박을 허용을 한다, 180일에 한해서 요런 내용만 중점적으로 기사화가 됐는데, 사실은 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요 문서에 보면요, 정부에서 발표한 문서에 보면 세금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세금 얘기가 있고, 그렇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에어비앤비에 가입돼 있는 개별 호스트들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개인이라면 주민번호, 사업자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걸 확보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언제인지만 디데이만 정해져 있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거를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런 얘기들을 블로그에다 주로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에다 올리고 있는데요. 2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은 못하고요. 여기 7월 달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7월에 잡혀 있는 지금 강의 일정이에요. 오프라인 강의는 7월 19일 하루이고요. 여기 하루에 에어비앤비랑 쉐어하우스 하루에 다 강의 들으실 수 있고요. 에어비앤비나 쉐어하우스를 따로 또 창업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 세금에 대한 부분까지 알고 싶다 하시면 이제 온라인 강의 이렇게 수강할 수 있거든요. 온라인 강의가 녹화된 동영상을 틀어주는 게 아니고 제가 실시간으로 수강생분들하고 질의응답 주고받으면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요거 수강하시면, 시간이 없으시면 요걸 수강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슬란주인장 이렇게 치시거나 네이버 블로그 주소 치시면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어비앤비에서 온 그 부가세 메일 받고서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좀 이해가 가셨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들은 이제 블로그나 또 댓글로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